다음은 6장 함수입니다. 우리는 함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용 중입니다. 함수는 보통 입력값을 넣었을 때 어떤 규칙에 따라 출력값을 내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반복되는 작업을 함수로 만들어 사용을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에러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def, 즉 define을 쓰고 임의의 함수명을 쓴 후 그에 따른 실행문을 입력하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y 괄호라는 함수명을 지정하고 아래 세 줄의 실행문을 입력하면 say라는 함수가 생성되어 say를 입력하면 실행문이 실행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에서 인수를 받는 변수를 의미하고, 인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의 입력값을 말합니다. 함수는 입력값과 리턴값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입력값과 리턴값을 모두 가지는 함수입니다. 정의된 add 함수는 두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서로 더한 리턴값을 돌려줍니다. 두 번째로 입력값은 없는데 리턴값은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넣지 않습니다. 이 함수는 입력값은 없지만 리턴값으로 efg라는 문자열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입력값은 있고 리턴값이 없는 경우입니다. 입력 인수 a와 b가 있지만 리턴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도 없고 리턴값도 없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의된 add 함수 내 매개 변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를 몇 개를 지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rgs는 입력 인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argument의 약자이며 관례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명 앞에 스타를 붙이면 입력값들을 전부 모아서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args라는 것은 임의로 정한 변수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써도 무방합니다. 여러 개의 입력을 처리할 때 여러 개의 입력값을 의미하는 args 매개 변수 앞에
다른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BC로 함수명을 정의하고 매개 변수에 A와 *ARGS를 넣습니다. 실행문에 if 조건문을 넣고 매개 변수 A가 q2이면 x는 0, 그리고 다시 매개 변수 ARGS를 받는 포문을 넣고 x 변수에 인수를 계속 더해줍니다. 만약 매개 변수 A가 pretty라면 x에 1을 대입하고 매개 변수 ARGS를 받는 포문을 넣어서 x 변수에 인수를 계속 곱해줍니다. 조건문이 끝난 다음 x 변수를 리턴합니다. 다음 x의 사용자 정의 함수인 ABC를 지정합니다. 매개 변수 A 자리에 q2 문자열을 넣고 아규먼트에 1, 2, 3, 4, 5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x를 하게 되면 매개 변수 A가 q2이므로 x 변수는 0부터 시작해서 1부터 5까지 더한 값인 15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 매개 변수 A 자리에 문자열 pretty를 지정하면 x 변수는 초기값 1이 되고 1부터 5까지 곱한 값 120이 리턴되어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파라미터인 toStar KWARG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WARGS는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어입니다. 스타 표시가 2개 사용되는데 이 함수는 매개 변수 키워드 아규먼트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A는 10 또는 num은 1, name은 크리스티나, age는 30이라는 입력이 모두 딕셔너리로 만들어져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toStar 키워드 아규먼트처럼 매개 변수명 앞에 toStar를 붙이면 매개 변수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가 되고 모든 키는 밸류 형태의 입력 인수가 그 딕셔너리에 저장됩니다. 이번엔 2개의 입력 인수를 받아 더한 값과 곱한 값을 돌려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은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 2개인데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변수는 x 하나만 쓰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BCD 함수의 결과값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는 튜플 값 하나인 a 더하기 b, a 곱하기 b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 변수는 다음과 같이 튜플 형태로 출력됩니다. 만약 이 하나의 튜플 값을 2개의 결과값처럼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2개의 변수로 호출하면 x1은 19가 되고 x2는 90이 됩니다. 그럼 만약 함수에 2개의 리턴문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리턴문을 만나는 순간 결과값을 돌려준 다음 함수를 빠져나가게 되므로 두 번째 이상의 리턴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함수를 빠져나가고자 할 때는 return을 사용해서 함수를 즉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좋지 못한 뜻이 출력물에 포함될 것 같으면 return을 써서 즉시 함수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전달되는 값이 항상 변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의 초기 값을 미리 설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예제의 함수에 매개 변수로 이름과 나이를 넣고 여성이라는 디폴트 값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입력값으로 크리스티나 27 두 개를 주면 이름에는 크리스티나, 나이에는 27이 출력되고 여성이라는 변수에는 입력값을 주지 않았지만 여성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음 입력값에 크리스티나와 27의 추가로 true를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력값에 false를 준다면 if 조건문이 거짓이 되어 남성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부분을 중간에 둔다면 에러가 뜨게 되므로 항상 맨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함수 안과 밖에서 변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1을 대입합니다. 다음 a, b, c, d 함수를 지정하고 실행문에 입력값에 1을 더해주고 return문은 없이 k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2가 출력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행시켜보면 결과값은 1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정의 함수 밖의 변수 k와 함수 안의 변수 k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 k 변수에 1을 지정한 것만 출력됩니다. 다음 예문에서 a, b, c, d 9를 수행하면 함수 내에서 k는 9가 되지만 함수를 호출하고 난 뒤에 print k라는 문장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print k에서 사용된 k 변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함수 안에서 선언된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될 뿐이고 함수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된 abc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밖의 변수 k를 1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retur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turn을 사용하면 k를 반환시켜주면 실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에서와 같이 abcd 함수 안에 글로벌 k라는 문장은 함수 안에서 함수 밖의 a 변수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글로벌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 피하고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람다는 함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앞서 배우셨던
def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함수를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 때 사용하고 def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거나 def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주로 쓰입니다. ABCD는 두 개의 인수를 받아 서로 더한 값을 리턴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define을 사용한 함수와 하는 일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프린트문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용해 왔던 프린트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은 더하기 연산과 동일합니다. 예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완전히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을 연속해서 쓰면 더하기 연산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띄어쓰기는 콤마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스 코드를 저장한 후 실행해 보면 프로그램을 실행한 디렉터리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우리는 open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open 함수는 파일 이름과 파일 열기 모드를 입력값으로 받고 결과값으로 파일 객체를 돌려줍니다. 파일 열기 모드에는 여러 모드가 있는데 파일 쓰기 모드로 열게 되면 해당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 원래 있던 내용이 모두 사라지고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앞서 예문에서는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새 파일.txt를 쓰기 모드인 W로 열었기 때문에 새 파일.txt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이 현재 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 f.close는 열려있는 파일 객체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파일의 객체를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이 문장은 생략해도 되지만 close를 사용해서 열려있는 파일을 직접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모드로 열었던 파일을 닫지 않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hello.txt라는 파일을 C 드라이브에 파이썬이라는 디렉터리에 생성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파일에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예문이 있는데 오른쪽 포문과 왼쪽 문장의 다른 점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계속 사용해왔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고 왼쪽은 모니터 화면 대신에 파일의 결과값을 적는 방법입니다. 보다시피 차이점은 프린트 대신 파일 객체 f에 write 함수를 이용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파이썬에는 외부 파일을 읽어들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adline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문에서 앞서 저장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고 readline을 이용하면 파일의 첫 번째 줄이 출력됩니다. 만약 모든 라인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에서 a.readline을 이용해 파일을 계속해서 한 줄씩 읽어드리고 더 이상 읽을 라인이 없으면 브레이크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readlines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s가 붙었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readlines 함수는 파일의 모든 라인을 읽어서 각각의 줄을 요소로 갖는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예문에서 B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n이라는 리스트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read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read는 파일의 내용 전체를 문자열로 리턴하게 됩니다. 쓰기 모드 W로 파일을 열 때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의 경우 기존 파일의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값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일을 추가 모드 A로 열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장한 파일을 추가 모드 A로 열고 write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기존 파일에 추가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파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 바로 다음부터 결과값을 적기 시작합니다. 코드를 실행한 후에 파일을 열어보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스 코드에 항상 클로즈를 넣어서 파일을 닫아 주었습니다. with 문을 사용하면 클로즈 기능을 포함해 줄 수 있습니다. with 문을 사용하면 with 문을 벗어나는 순간 열려있던 파일 객체 A가 자동으로 클로즈 됩니다.